가장 강력하고 냉정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의 숫자로 날아왔다. 바로 6억 원이다. 공식적으로 당신의 연소득이 2억이든 10억이든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은 이제 굳게 닫혔다. 이는 정부가 날린 첫 번째 강력한 예격이었다. 예를 들어 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했다고 상상해보자. 그의 높은 소득과 신용등급은 과거라면 충분한 대출을 보장하는 증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소득 명세서는 은행 창구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6억 원으로 고정된다. 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기 자본이 없다면 그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소득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그어버린 이 조치는 시장에 당신의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차가운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조치는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의 숨통을 정조준했다. 바로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족쇄다. 이전까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더라도 반드시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 필요가 없었다.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많은 투자자들이 집값이 오를 때까지 잠시 집을 비워두거나 다른 수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렸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해졌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반드시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가차없이 회수된다. 이는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매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와 같았다. 그리고 세 번째 예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던 갭투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했다. 자기 돈은 적게 들이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이 방식은 수많은 갭투자자들의 핵심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대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이제 은행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라 다름없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조치는 명백히 투기 세력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 시장의 과열을 막고 빚내서 집 사는 영끌 문화를 근절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표면 아래에는 더 교묘하고 침묵하는 목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정부의 칼날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투기꾼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쌓여가는 대출 부결 서류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투기꾼들의 길은 이제 다 막혔어. 하지만 더 최악인 건 이 칼날이 이제 가장 무고한 사람들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야. 그 무고한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생애 첫 집을 소유하게 꿈꾸던 젊은 부부들이었다. 그리고 정부 규제의 칼날은 정확히 그들의 심장을 향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커플이 은행 상담 창구에 앉아 희망에 부풀어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우대 정책을 믿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담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다. 고객님께서 기대하시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LTV 80% 우대 혜택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규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파격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이 비율은 70%로 축소되었다. 숫자상으로는 고작 10% 피해 차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0억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전에는 2억 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1억 원의 차이는 수년간 빠듯하게 저축해온 젊은 세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상품에도 예외 없이 LTV 70%가 적용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사다리가 가장 먼저 걷어차인 셈이다. 규제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족쇄가 채워졌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군 근처에 작은 집을 추가로 마련해 주려던 한 중년 부부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무산되었다. 유주택자 추가 대출 전면 금지 조치 때문이다.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단 한 푼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온전히 자신의 현금으로만 집을 사야 하는 상황.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수를 늘리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일부 사람들은 다른 꼼수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대출 만기를 40년, 50년으로 길게 늘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임으로써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아버렸다. 여섯 번째 규제,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제한이 시행된 것이다.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되어 더 이상 만기 연장을 통한 DSR 규제 오해는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주택 구매로 향하는 거의 모든 대출의 문을 닫아버렸다. 투기꾼,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까지.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자금 대출까지 손을 대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 정부는 주택 구매로 향하는 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상시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금융 통로까지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주택 구매 자금이 다른 대출의 형태로 우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조치는 바로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였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수술비나 사업상의 위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내 집을 담보로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던 이 대출은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비상금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한도는 절반인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 축소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가게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덟 번째 조치는 영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신용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과거에는 높은 소득과 신용이 있다면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의 신용대출도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용해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웠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길이 완전히 막혔다. 당신의 연소득이 1억 원이라면 신용대출 한도 역시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눈을 불리던 오해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차단한 것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조치는 임차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전에는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을 서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율은 80%로 줄어든다. 이는 은행의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세입자가 마련해야 할 촉의 현금 비중을 높인다. 결국 전세 시장의 자금 유통마저 빡빡하게 만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돈의 흐름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이 9가지 조치가 모두 공개되었을 때 비로소 정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트는 대수순이었다. 한 정책 분석가의 모니터 위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거대한 강물처럼 부동산 시장으로만 흐르던 막대한 시중자금의 흐름이 인위적인 댐에 의해
강제로 방향이 꺾이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목표는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를 줄이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돈을 더 생산성 높은 첨단 산업 분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분석가는 마우스 휠을 돌려 꺾인 자금 흐름의 하류를 확대했다. 그는 차트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인위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군. 하지만 이 지진의 여파가 무엇을 무너뜨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송파구 그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는 아마 그 시작일 뿐일 거야. 정책 분석가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가 언급했던 인위적인 지진의 여지는 가장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송파구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의 꿈을 키워온 한 자영업자가 있었다. 그의 소박한 꿈은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단 하나였다. 그는 그 꿈을 위해 수년간 쉼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부족한 자금은 당연히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그의 절약이 넘어 은행월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의 평생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포기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정책이 불러온 파장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첫 번째 충격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 세대에게 향했다. 수학이 저편, 50대, 60대 부모님에게 아들, 딸의 좌절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부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는 이제 어림도 없게 됐어요. 대출 규제로 인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기 자본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신기루가 되어버렸다. 부모 세대의 지원 없이는 수도권에서의 시작이 거의 불가능해진 암울한 현실이었다. 두 번째 충격은 평생을 바쳐 집 한 채를 마련한 은퇴 세대의 유동성 위기로 나타났다. 그들은 집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부족했다. 과거에는 바로 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자녀의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그들의 유일했던 비상 탈출구가 막혀버린 것이다. 자신의 집 안에 갇혀버린,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개인의 삶에 불어닥친 이 폭풍은 곧 부동산 시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곳곳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겁에 질린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팔려는 패닉셀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이들도 있었다. 바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시장의 공포는 곧 절호의 투자 기회였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던 가격 하락이 그들에게는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박앤세일에 불과했다. 시장은 이제 붕괴와 재편이라는 거대한 갈림길에 섰다. 낡은 꿈의 잿더미 속에서 용기 있고 준비된 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 과연 존재할까? 이 혼돈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법칙이 탄생했고 그 법칙의 이름은 단 하나였다. 그 법칙의 이름은 바로 현금이다. 레버리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시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던 영끌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오직 현금의 무게로 움직인다. 새로운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의 강력한 규제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게임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하락이나 침체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를 걷어내고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질서의 재정립이다. 과거처럼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불리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심해야 할 것은 단 세 가지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섣부른 매수나 매도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자산과 소득 범위를 냉철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빌린 힘에만 의지하던 이들은 쓸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단단한 재무적 기반을 쌓아온 이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